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2024년 차량, 손해사정사,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영상 공부는, 영상 학습은 미래 친환경 자동차부터 5파트부터 시작해서 5파트, 4파트 판금도장, 그 다음에 기관 전기 셰시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요, 미래 친환경 자동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파트 5입니다. 네, 작년도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미래 친환경 자동차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판금도장과 미래 친환경차가 총 합쳐서 이렇게 28.6%를 한 56% 이상의 57% 가까이 57.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 친환경 자동차는 자율주행차 작년에 나왔어요. 그죠? 자율주행차 EV 고전압 배터리 팩 구성장치와 종류 나왔는데요. 그 전에 2022년도에도 고전압 배터리가 나왔어요. 네? 고전압 배터리.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고전압 배터리 나온 적은 없지만, HEV 하이브리드에서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이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거든요. 요 BMS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전압에 대한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파트가 장이 이제 5파트는 고전압 배터리 파트를 따로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파트를 따로 둔 거거든요. 네. 그 다음, 자율주행차는 보면은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자율주행차가 나왔습니다. EV차를 보면요. EV차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매년 나옵니다. EV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순수 EV죠. 순수. HEV가 아니고 순수 EV 차량. 지금 HEV, 순수 EV 그런 거 몰라요. 구분 못 해도 돼요. 그냥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에이다스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거를 이제 전기전자로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이라는 거는 이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전자 쪽을 에이다스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 놓으면은 혼돈스러운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전기전자 쪽은 전기전자 쪽의 특성에 맞게 그쪽으로 놓고 자율에 대한 자율주행, 어떤 시스템 제어를 해서 우리 운전자 편의를 위한 어떤 자동화된 어떤 그런 개념은 제가 자율주행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집필을 했고요. 또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수소차가 2019년도에 수소차가 나왔고요. 그 뒤로 수소차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수소차가.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따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2019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2024년도 올해는 또 나오지 않을까? 수소차도 나오지. 수소차 한번 건드려 올 만한데? 예를 들어서 수소차도 고전압 배터리가 이제 고전압 배터리 팩이 있어요. 예. 수소차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로 하면서 고전압 배터리 팩 그리고 전기를 충전하는 스택에 대한 원리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좀 한번 나올 뻔하다. 이 스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스택이 그냥 단순한 스택의 원리 뭐 이런 게 아니고 스택을 도와주는 어떤 운전장치들, 이런 장치들을 좀 디테일하게 써봐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특이한 장치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수소 파트에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첫 장, 1장에 이제 전기자동차,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로 이제 다뤄지는데요. 여러분 책에는 아마도 이 표가 조금 제가 이제 수정을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게 제가 제공을 해가지고 이게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 그림이 좀 그림은 들어갔는데
이 수치가 바꿔서 안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좀 미안하지만 여기 표를 보시고 이 수치를 들어갔네? 들어갔네요. 들어갔어. 여러분 책에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갔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안 들어간 걸로 봤는데 들어갔네요. 네. 어느 게 안 들어갔었는데 하여튼 이건 들어갔네요. 예, 이거 들어갔습니다. 예. 1.9kW시 와트시가 뒤로 빠졌는데 옆에 있습니다. 옆에 여러분 책에는 당연히 킬로와트시 이렇게 제가 PT를 원본을 이렇게 옮기면서 조금 이렇게 밀렸는데 킬로와트시죠. 네. 이렇게. 자, 친환경차는 어떤 거냐?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친환경차. 친환경이 뭔가요? 친환경. 같은 말이 뭡니까? 친환경.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것. 않는 자동차, 비이클, 자동차입니다. 그게 친환경입니다. 해치지 않으면 돼. 또 환경을 좋게 해. 좋게 해. 이게 뭐 어떻게 좋게 할까요?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또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또 적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적이다라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는 이제 두 종류로 나누고요. 그냥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종류 안에 플러그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플러그 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드라이기를 이렇게 드라이기 먼지가 아니죠. 머리를 이렇게 말리려고 하면은 이제 플러그를 꽂아야 되잖아요. 콘센트에. 그리고 꽂아야 되는데 꽂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하이브리드 차는요.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플러그를 꼽아야 됩니다. 밖에 외부에서 충전해야 된다. 외부에서 충전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이브리드 차는 내부에서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차가 달리면서 충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터리 하이브리드 차는 계속 떨어지면 충전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같은 동급의 차종이라고 한다면 배터리 용량이 조금은 큰 게 유리하다는 거죠. 한번 충전하는데 너무 작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이브리드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크다. 이런 것도 문제를 여러분들 서술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냈다 이거예요. 우리 친환경차 중에 하이브리드 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있다. 하이브리드 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정의하시오. 그리고 그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유를 서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의 용량이 다르다라고만 쓰는 것보다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외부에서 충전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체 충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외부 충전하고 가다 보면은 이미 고전압 배터리를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그냥 더 이상 충전을 안 하고 그냥 엔진을 쓰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다소 그냥 하이브리드 차보다는 고전압 배터리가 크게 장착된다라고 하면 그냥 큰 게 장착된다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차학구 능력을. 그 원리를 알아야 능력을 갖춘다는 얘기예요. 그냥 크다 외우는 1.18kg, 1.9kW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요 정도 감만 잡고 이게 2.8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예를 들어 18kW가 되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18kW면 같은 동급 사종에서 그냥 38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화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은 전기차가 있어요. 전기는 그냥 전기차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도 전기차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앞으로 부를 때는 전기차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차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차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순수 전기차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유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넣지 않아요. 기름 넣지 않아요. 기름 넣지 않습니다. 그냥 고전압 배터리 전기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99kWh, 뭐 65kWh, 뭐 많게는 그렇게까지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큰 전류. 볼트로 치면은 물론 전기차가 지금 보통 450볼트로 이제 많이 운행을 하다가 작년부터 재작년인가부터 이제 800볼트까지 800볼트까지 용량이 커졌죠. 그다음 수소차입니다. 수소차는 하이브리드 차하고 같아요. 수소차는 뭔 말이냐면 수소차는 전기를 다니면서 만듭니다. 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차도 하이브리드네? 어찌 보면? 왜 그러죠? 수소차가 왜 하이브리드예요? 네? 전기도 쓰고 수소도 쓰는 거예요? 네. 그죠? 전기로 가는데 수소라는 원동력이 에너지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이브리드라, 어원상은 하이브리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억지 부리면 안 돼요. 네? 이게 수소를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결국은 전기 하나만 동력원인 거지, 수소가 이제 수소를 그냥 태워가지고 수소를 태워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소는 전기를 만드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전기와 물을 만드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죠. 그러면, 강사님, 그럼 산소하고 수소가 있네, 하이브리드네, 이런 억지 부리지 마세요. 네. 우리는 이제 동력원이라면, 두 가지 동력원이라 그러면, 기름이냐, 전기냐, 요것만 따지자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혼돈이 있어서, 하이브리드라는 어원을 두 가지 이상의 동력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차는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뭐 옛날에 가솔린하고 가스하고 이렇게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엔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이브리드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서 아예 정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뭐냐? 전기로 구동하거나 아니면 기름으로 내연기관으로 구동하냐, 아니면 구동 모터로 구동하냐, 요 두 가지가 있는 경우는 하이브리드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순수 전기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자, 요게 뭔가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네. 실제 차에 앞에 앞면부예요. 뭐 무슨 차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인데 이제 요게 이제 본네트, 여러분 말하는 본네트죠, 본네트. 본네트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요걸 이제 후드라고 합니다. 후드가 가장 좋고요. 그다음 이제 보닛이라고 원래는 합니다. 보닛이라고 하는데 후드란 표현을 쓰면 뭐 되겠고 보닛이라고 해도 되고요. 보닛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큰 모자를 쓴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어요. 창이 넓어요. 한여름에. 근데 바람이 막 붑니다.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럼 모자가 날아가죠. 날아갈 거 아니에요. 해는 있는데 바람이 불어. 그래서 여기에 끈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끈을 이렇게 달아서 묶었어요. 리본으로 예쁘게. 네. 요 부분을 우리가 보닛이라고 합니다. 네. 요 부분을 우리가 트렁크 이제 우리 후드를 이렇게 닫으면요. 트렁크도 그렇고 후드를 이렇게 닫으면 여기 가운데 락잔치가 딱 있죠. 그죠? 네. 그게 보닛이에요. 그래서 보닛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네트가 요걸 잘못 얘기한 거죠. 예, 본네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손해사정사로서 이제 법적 기술을 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법적 기술을 하는데 은어를 쓰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정신용어를 써야죠. 그죠? 예. 자, 이거는 우리 내연기관에서 얘기할 때는 엔진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전기차기 때문에 엔진이 없잖아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요런 부분, 요 전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까지 다 합쳐서 여기까지. 이제 보닛을 후드를 이렇게 이게 지금 후드가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 앞면만 열은 거고 후드를 전체를 다 열었을 때 다 열면은 뭐라고 하냐면 다 열었을 때 요 전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요 부분을 오늘 PE룸이라고 합니다. PE는 이제 파워 일렉트릭 룸, PE룸이라고 하고 같은 말로 모터룸이라고도 합니다. 네. 모터룸. 왜냐면 구동 모터 여기 있으니까. 네. 모터룸이라고도 해요. 엔진룸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배터리 여기 지금 배터리 있죠. 이게 고전압인가요? 이거 고전압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12V 배터리예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나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내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12V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전기차도 12V 배터리가 납산 배터리, 우리 일반 내연기관에서는 납산 배터리가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꼭 필요하죠. 우리가 왜냐면 12V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지금 뭐 우리 쓰는 라이트나 이런 거, 뭐 실내등 이런 거 다 12V잖아요. 전구 이런 거 다 12V이기 때문에 12V가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역할은요, 레디를 시킵니다. 레디. 네, 레디 고. 네, 레디 고. 스타트 버튼을 하는 전원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레디를 하려면 12V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여러분? 워색? 워색은 여기서 안 보이고요. 워색은 다른 데 있고요. 워색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잘렸는데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살짝 보이네요. 그죠? 네. 요거는 이제 냉각수예요. 냉각수. 냉각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색깔이 달라, 근데. 그죠?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두 가지. 그럼 냉각수가 두 종류 들어가나요? 그렇죠. 두 종류 들어갑니다. 네. 두 종류.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냉각수, 일반적인 우리가 녹색이나 어떤 그런 색의 어떤 녹색 아니면 빨간색, 이제 적색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파란색은요, 요거는 EV 냉각수입니다. EV 냉각수. 예. 요거는 이제 고전압 배터리로 들어가는 이제 EV 장치로 들어가는 냉각수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또 뭐냐면 저전도 냉각수라고도 합니다. 저전도 냉각수라고도 해요. 제가 지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냥 나중에 영상 들어야지. 나중에 리플레이 할 수 있으니까 들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네. 영상을 처음 들을 때 내가 여기에 집중해서 해야지 그냥 틀어놓으면은 내가 들을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은 정상적으로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조금 제가 말을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원하신다면 1.2배속 정도로 좀 빨리 하시더라도 처음에는 정확하게 영상을 한 번은 정확히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지. 예, 절대 그냥 딴 일 하시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 제가 반드시 한 30분 내외로 꼭 찍겠다. 전에는 제가 작년에 처음 할 때는요, 막 60분짜리도 있고, 뭐 50 몇 분짜리도 있고, 막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쭉 가는 건 좋은데, 학생들한테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중간에 끊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정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보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나요? 보이실 것 같은데, 어느 좀 크게 하면, 여기는 그냥 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손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라는 그런 표시가 있어요. 그림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정비사 그림이 있습니다. 정비사. 네, 정비사. 네.
정비사 그림이 딱 있습니다. 정비사 그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기차 공부 안 한 사람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전기차를 제대로 공부해서 정비하는 정비사만 열어라. 왜? 위험하니까. 위험하고 잘못 뭐 이물질가 들어가면은 이 몇천만 원씩 하는 고가의 장비들이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리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냉각수는요, 우리가 우리 콜라 사이다 열듯이 뚜껑 열듯이 요렇게 열면은 열려요. 근데 요거는 또 반대로 이렇게 장기름 방향으로 해야지 열립니다. 왜? 한 번 해가 생각하라고. 네. 안 열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요 위에는 여기는 이제 뭐 EPCU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볼 거는 나중에 내용은 자세히 보고요. 요렇게 보면 이제 주황색 선이 있죠. 주황색 선. 네. 요거는 이제 고전압입니다. 고전압. 고전압이 흐르는 배선은 주황색으로 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적색으로 한다? 아니죠. 주황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액 이런 건 뭐 다 같고요. 다음. 이게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인데 자율주행 그림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 파트에서 좀 자세히 할 거고요. 앞에서 그림에서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어요. 미래 친환경 자동차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여러분 교재 순서대로 지금 가니까 제가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0단계부터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제 첫 타에 나온 똑같이 나왔어요, 문제가. 예. 그래서 0단계부터 5단계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따지면 6단계. 근데 1단계부터 5단계 요거를 물어봤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에 대한 부분을 쓰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단계인데 사실상 3단계를 실현했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3단계라고 정확하게 이제 막 내세워서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기술은요 이미 5단계까지 여러분 우리 자동차 업계 제작사에서는 이미 5단계까지 이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도로에 나오기까지는 도로 법이 여러 가지 정비돼야 되고 개선돼야 될 법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조금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요길 기준에서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기준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이 굉장히 좀 크다. 네. 전에는 운전자 책임이다 무조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적인. 왜냐면 우리 법이 완전하게 이제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그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네. 대부분 운전자 책임이더라. 네. 2단계까지는. 왜? 내가 손을 잡아야 되니까. 두 손 잡고 정자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3단계에서부터는 운전자 개입이 줄고 도로 상황에 맞게 스스로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고가 났을 때는 3단계, 4단계, 5단계는 완전 5단계는 사실상 100% 제조사 책임이죠. 근데 이제 3단계, 4단계, 5단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차를 만든 제조사의 책임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5단계는 100% 제조사 책임이죠. 근데 뭐 정말 따지고 들어가서 자율주행 100% 됐는데 운전자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율주행 한다고 해서 안에서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뭐 인화성 물질을 만진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거 한다든지 그래서 망가졌다 그러면 운전자 책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나 이제 차에 대한 것만 봤을 때는 이제 제사자 책임이 거의 100%다.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전기자동차 뭐냐? 전기자동차는 우리가 보통 전비라고 합니다. 전비. 연비. 예. 연비는 우리가 똑같은 리터. 어떤 차는 A라는 자동차는 1리터에 몇 킬로가? 뭐 10킬로를 가요. 그 다음에 B라는 자동차는 1리터에 15킬로를 갑니다.
그럼 연비가 이게 더 좋은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연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자동차는 전비라고 하는데 전기의 비율,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냐 똑같은 내용입니다. 얼마만의 전기를 가지고 똑같은 전기의 양을 가지고 10km 가느냐 15km 가느냐. 전비가 좋은 거는 당연히 전비가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내연기관 시대에 살다 보니까 연비나 전비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에는 전기차도 연비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틀린 답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그 법령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접목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채점하시는 분들이 전비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전비, 연비를 같이 표현해서 써야 될 경우에는 연비를 쓰되 가로 열고 전비라고 써주면은 완벽한 답이 되지 않을까. 요런 기술을, 이제 서술 기술을 자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채점하는 분들이 전부 다 저 같지 않거든요. 예. 그죠? 거기에 맞게 써줘야 돼요. 그 다음, 전기차의 기본적인 구조는 아까 말한 고전압 배터리가 있고요. 이 순수 전기차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 아니에요. 전기로만 가는 거. 그 다음에 고전압 정션 박스. 우리 하나 나중에 고전압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하겠지만 종합버스 터미널 이렇게 오시죠. 종합버스 터미널은 기억에 딱 들어오죠. 실생활에서. 자, 이렇게 외웁니다. 우리는 전기차를 공부할 때 우리가 생소한 거를 할 때는 기억이 안 남아.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은 이제 금방 기억내는 거하고 연동시켜서 연상시켜서 내가 하게끔 여러분하고 대화를 할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싫으면 하지 말고 또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고지람 정선 박스로 외워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종합버스 터미널 정선 박스 이렇게 외웁니다. 고전압 정선 박스. 그거 왜냐면 고전압 정선 박스를 통해서 모든 일로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예요. 종합터미널처럼 버스가 들어가고 버스가 나가는 것처럼 고전압이 들어가고 나간다는 얘기죠. 다음에 구동 모터와 감속기가 있는데 우리 구동 모터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기차에서 모터 그러면 그냥 구동 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동 모터와 감속기는요 딱 붙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일체형은 아닌데 떨어져 있게 돼 있는데 항상 옆에 붙어 있다. 구동 모터와 감속기는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속 충전기 OBC 완속 충전하는 OBC라고 외웁니다. 완속 충전하는 OBC. 그래 감속기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이제 오늘 너무 많이 하나요? 첫 시간인데 감속기는요 토크 증대 감속기 이렇게 해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원리를 다 공부할 거니까 토크 증대 감속기. 그 다음에 완속 충전기 OBC인데 완속 충전하는 OBC라고 외우십시오. OBC를 거쳐서 완속 충전합니다. 그럼 완속 충전 말고 반대는 뭐예요?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같은 개념, 충전하는 거니까 같은 개념이긴 한데 급속 충전 있죠. 급속 충전은 OBC가 필요 없죠. 급속 충전은 바로 들어가는 거, 바로 고전압 배터리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전력 제어 장치. 그래서 EPCU라는 단어를 반드시 외워둡니다. EPCU. 원어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원어는 줍니다. 원어는 줘요, 옆에다. 왜냐하면 다양한 원어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 같은 거라도 원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원어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EPCU, 전력 제어 장치. 한국말로 전력 제어 장치입니다. 전기력 제어 장치. 유니트가 이제 장치죠.
자, 전기자동차의 장점과 단점을 보고 오늘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행 시 장점은 여러분 되게 쉬워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 네, 그냥 넘어가도 돼, 사실은. 한 번만 쭉 보고 가겠습니다. 유해 배기가스가 없죠. 내연기관차 비교해서 유지비가 저렴하죠.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구동하기 때문에 엔진 소음이 없어요. 네, 정숙한 주행이 가능하죠. 엔진 소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일공과 같은 오일 교환 이런 게 없어요. 엔진 오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기성 교환 품목이 다소 간소화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충전 포트에서 가정용 220V 전원을 쓸 수 있게끔 외부에다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편리하죠. 그다음에 강력한 토크의 모터 구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속력이 매우 우수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내연기관차의 RPM은요, RPM 게이지를 보면은 몇 천까지 돼 있나요? 보통 뭐 8천 RPM. 보통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3000 RPM을 거의 넘기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자동 변속해서 변속을 할 때 보통 2800, 2000 좀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변속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킥다운해서 막 가속할 때는 3000 RPM에서 뭐 4000 RPM 올라가죠. 근데 이제 계기판을 보면 8000에서 9000 RP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동 모터는 RPM이 어느 RPM까지 올라가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11,000 RPM. 11,000 RPM. 상상되세요? 분당 11,000회로 돈다고요. 예. 구동 모터가. 예. 물론 이렇게 돌려면 전기를 더 많이 쓰긴 하겠죠. 그만큼 순간 가속력이 굉장히 높다. 가속력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 다음 단점. 이 단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단점. 전기차는 장점은 내가 이제 실생활에서 다 쓸 수 있어. 단점을 알아요. 단점을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비싸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동급 차종에서. 동급 차종의 내연기관과 비교할 때 비싸다. 아까 장점이었죠. 엔진 소음이 없다는 거. 장점이었는데 오히려 이게 단점입니다. 보행자가 차가 오는지 몰라.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줬죠. 우리가 전기차 가면은 여러분 들어봤죠. 윙 하고 가죠. 그런 것처럼 전기차 BESS 시스템을 집어넣었다. VESS 버추얼 엔진 사운드 시스템을 넣어서 하게끔 법에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장착하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전기차가 BESS 시스템 없이 그냥 나온다. 나올 수가 없어요. 난 시끄러우니까 그거 스피커 꺼버릴래. 그럼 불법입니다. 걸립니다. 예. 그만큼 위험하니까 BESS 시스템을 넣었다. 대책으로 넣은 거예요. 대책으로 BESS를 넣었다. 그 다음은 혹한기. 내연기관 차도 추울 때는 안 좋죠. 되게 안 좋죠. 성능이 저하되죠. 근데 전기자동차는 혹석이 아주 더운 날도 배터리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요시설과 비교할 때 충전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주요시설을 충전기라고 그러죠. 충전기가 몇 기, 뭐 100기, 100기에서 뭐 500기를 늘리겠다, 뭐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가 충전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요 시간보다 충전 시간이 길죠. 그렇죠. 충전할 때는 우리가 많이 앵꼬라고 해요. 앵꼬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예. 완전히 기름이 이제 최하위에 기름이 없을 때 거의 없기 직전. 그다음에 주요 경고등이 떴을 때 만약에 기름을 넣으면은 제가 재보니까 한 5분 조금 안 걸리나? 5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죠? 쫙 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기자동차 완전히 방전됐을 때, 완전히 막 신호 뜨고 할 때, 한 10%, 20% 남았을 때,
10% 정도 남았대. 충전 시간이 하면은 급속 같은 경우 한 15분, 초고속도 15분이고요. 보통 30분 걸려요. 급속도. 완속은요. 완속은 차마다 다르겠지만 완속은 이제 프로테지가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통 뭐 한 50분에서 뭐 1시간 이상 걸리죠. 네, 완속은요. 오래 걸리죠. 그만큼 충전 시간이 길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첫 시간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해봤고요. 제가 제 생각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친환경차. 네, 친환경차 강의할 때는 제가 여기 파란색을 좀 계속 파란색을 좀 하고 친환경차 아니면 뭐 전기차 하다가 이제 자율주행차 이거 할 때는 좀 바꿔보고요. 네? 한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 판금도장 할 때는 뭐 검정색 뭐 옷을 입는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각을 좀 이렇게 연상 능력, 기억 능력을 조금 이제 자극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막 바꾸지 않고.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